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은 거의 지나가고 슬슬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뉴욕의 가을 날씨도 너무 좋고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죠. 여름은 지나갔지만 저는 아직 여름 휴가 때 여행하면서 봤던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래스카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 오늘은 알래스카 이후에 미국 서부 또 중서부 지역의 여러 곳들, 또 도시들, 역사적인 유적지들도 있지만 특히 국립공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봤던 멋진 풍경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아치스, 캐널랜드 뭐 이런 곳들은 제가 이미 한두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번엔 안 갔죠. 그리고 다른 여러 국립공원들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지난 여름에 드디어 우리 이상빈 신부님과 퀸즈 성당의 박효식 신부님과 함께 하면서 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옐로우스톤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보셔야 알겠지만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차를 빌려서 옐로우스톤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옐로우스톤 위쪽에서 내려오는 게 운전 시간도 짧고 편하긴 한데 사람들이 워낙 미리 다 예약을 해놔서 렌터카나 숙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밑에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옐로우스톤으로 가는 길에 그랜드 테톤이라는 국립공원이 또 있어요. 거길 먼저 갑니다. 아마 여기 그랜드 테톤만을 위해서 멀리서 비행기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옐로우스톤은 가는 길에 저희처럼 들러가는 거겠죠. 어쨌든 호수와 산, 나무들, 또 야생 동물들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옐로우스톤으로 도착을 해요. 옐로우스톤은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거의 9,000평방미터가 되는데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그리고 아이다호주 이렇게 3개 주에 걸쳐 있어요.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이면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기도 해요. 1872년에 옐로우스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옐로우스톤은 먼저 간헐천이 유명하죠. 제가 사진들 또 영상들 많이 이렇게 찍어 왔는데 뜨거운 지하수가 고여 있는 이렇게 온천들부터 해서 지상 위로 물이 또 가스도 이렇게 뿜어 나오는 그런 간헐천들이 거의 10,000개가 있다고 해요. 여기 가면 일단 황 냄새, 유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위들이 누런 색깔을 띠고 있고 여기 이름도 그래서 옐로우스톤인 것이죠. 파란 물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넓은 대자연도 굉장히 멋지지만 이렇게 옐로우스톤 같은 곳들은 일단 독특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런 간헐천 말고도 오랜 시간 물이 흘러 생긴 캐년들, 또 폭포들도 있고 특이한 모습의 늪지대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거의 3일 정도 여기 근처에 머무르면서 천천히 보고 하이킹도 다니고 그랬어요.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로 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저희가 하루를 머물렀는데 솔트레이크 시티에 한식당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식이 좀 이렇게 땡기기도 하잖아요. 가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트레이크 시티에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치면 엄청 많이 떠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산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마 몰몬교 신자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해야 맞죠. 일명 몰몬교라고 합니다. 몰모니즘.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창시된 종교 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정장 차림으로 까만 정장 차림해서 2명씩 다니면서 이 숫케이스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으던 말하자면 선교사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몰몬교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 꽤 많이 여기 유타주까지 건너오게 된 것이죠. 우리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이 지역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김에 몰몬교 예배당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일일이 눈 마주쳐가면서 인사도 해주고 웃으면서 상냥하게 안내도 해주고 그럽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거 정말 배워야 돼요. 새 신자들이라든지 예비 신자들 혹은 방문객들 오면 나몰라라 하지 말고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맞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대성전은 공사 중이어서 마침 볼 수가 없었고 옆에 비교적 작은 경단 같은 것이 있어서 가봤는데 마침 또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어서 잠시 감상도 해봤고 그 옆에 더 작은 경당은 내부 구경도 가능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음악과 설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구조라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마치 공연장 같은 그런 형태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지 않은 곳에 가톨릭 주교자 성당이 있어서 또 들러봤어요. 잠시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좀 전에 봤던 몰몬교 예배당의 구조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톨릭 성전을 봤을 때 뭐가 중심이냐라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 성전에는 항상 제대가 중심이고 감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면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신부님 강론도 중심이 아니고 성가대나 음악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와서 미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도 옳지 않죠. 우리 가톨릭 교회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부활의 신비에 우리 믿는 이들이 참여하도록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또 아름다워야만 하죠. 화려한 전례복, 또 스테인드 글라스, 건축, 장식, 미술, 음악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솔트레이크 시티 아마 여러분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겨울엔 굉장히 춥기도 하고 산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에는 사막도 있어요. 솔트레이크라고 하면 소금 호수라는 뜻이잖아요. 도시에서 한 1시간 넘게 가면 실제로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같은 그런 비슷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재밌는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라스베가스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쪽의 국립공원들을 가기 위해서이죠. 라스베가스라고 하면 어떤 화려한 쇼들, 또 갬블링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물론 재미로 가볍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신부님들도 뭐 갬블 같은 거는 큰 취미가 없어서 그냥 하룻밤 잠만 자고 차만 렌트해서 계속 여행을 진행합니다. 데스밸리를 가요. 저랑 이상빈 신부님은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봄철이었어요. 데스밸리는 해발고도 아래 82m 정도가 되는 북아메리카에서는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제리코 사막하고도 비슷하죠. 봄에도 더웠는데 여름에 갔더니 정말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섭씨 50도, 화씨로는 122도까지 올라가는데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사진 찍다가 꺼집니다. 그냥 아마 차도 잘못하면 퍼지고 그러는데 다행히 저희 차는 괜찮았어요. 차에서 잠깐 내려서 사진만 잽싸게 찍고 빨리 돌아와야 했을 정도로 정말 너무 더워요. 사하라 사막, 중동 이런 데만큼 뜨겁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름에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조심히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데스밸리 경관은 정말 독특하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아마 지도를 보셔야 동선이 이해가 되실 텐데 요세미티 쪽으로 향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가는 길에 세콰이어 숲을 들러서 갑니다. 거대한 세콰이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나무가 얼마나 자라야 저렇게 커질 수 있나 싶은데 죽어있는 나무들도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고 이렇게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세미티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하이킹도 많이 하고 밤에 별 보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방갈로 같은 숙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주 멀지는 않은 콘도 같은 곳을 빌려서 음식도 해 먹고 점심 샌드위치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3일 정도를 요세미티 곳곳을 다닙니다. 거의 하루 종일 10시간에 걸쳐서 하이킹을 하기도 하고 폭포나 숲 또 호수들도 다녔는데 어디 가나 이 하프돔이라는 게 보이면 항상 사진을 찍고 경치를 감상하고는 했어요. 돔 형태의 돌산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모습이다 해서 하프돔이라고 불러요. 요세미티 전체적으로 이런 돌산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해가 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컴퓨터를 맥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괜히 요세미티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갖다 쓴 게 아니죠. 확실히 미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옐로우스톤도 그렇지만 요세미티가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일출 무렵의 경치도 너무 멋지고 해질녘의 그 분위기랑 전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이때 저희가 밤에 별을 보러 나갔어야 했는데 별을 안 보고 왔더라고요. 계절마다 경치도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 다른 계절에 그리고 밤에 별도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겨울 동안에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폭포 물살도 커지고 호수에도 물이 좀 차는데 여름 즈음이 되면 아마 물은 좀 마르는 것 같아요. 거울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거울호수, 산 경치가 호수에 반사돼서 정말 멋진 곳이라고 사진으로만 보고 찾아갔더니 호수에 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데 그때 호수를 보러 가면서 한참 걸어가는데 우리 이상빈 신부님이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찾아보니까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호수가 마침 물이 말라서 빠져 있어서 다른 시기에 왔으면 건너지 못했을 그 호수를 건너서는 화장실에 무사히 도달해서 평화를 찾을 수 있으셨다라는 멋진 경관은 놓쳤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라는 저희들끼리의 에피소드도 나눠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들 중 하나이죠.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도 이 샌프란시스코에 역시 있어요. 애플사, AMD, 이베이, 시스코, 야후, 인텔 등등 본사가 다 여기에 있죠. 금문교라고 부르는 골든게이트 브리지라는 랜드마크들도 여기에 있고 영화 더 락이라는 배경이 되는 그 알카트라즈 감옥 섬도 여기에 있습니다.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으면 침팬지들이 지능을 갖게 돼서 인간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 배경도 여기 이 샌프란시스코예요.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조금 비싼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항상 손에 꼽히기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가면서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들부터 해서 맛집들도 다니고 그리고 이번엔 야구 경기를 봤어요. 여기서 오라클 파크라는 야구장인데 그 바다에 딱 맞닿아 있는 좀 특이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박효식 신부님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운동 경기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쪽은 전혀 잘 모르는데 우리 박신님께서 여기 야구 경기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표까지 다 사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야구 팬은 아니지만 그 경기장은 조금 궁금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쾌히 갑니다. 근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박신님께서 옆에서 해설도 다 해주시고 역시 경기를 직접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야구장 가서 그 치맥들 많이들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핫도그랑 맥주, 핫맥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왔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가봐야 할 곳이 바로 나파밸리죠. 나파밸리. 프랑스, 이탈리아, 또 독일 같은 2000년 이상의 오랜 와인 역사를 가진 곳들을 올드월드라고 하고 그 외 지역은 뉴월드라고 하는데 이 뉴월드 중 가장 대표적인 와인 산지라고 하면 단연 나파밸리를 꼽을 수가 있죠. 특히 70년대부터는 이 캘리포니아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도 가장 인기가 많은 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잠깐 들려서 와인 한 잔 맛보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시민님께서 야구장 티켓을 쏘셨으니까 저는 와이너리 투어하고 시음으로 여러 우리 신부님들 모시기로 합니다. 나파밸리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소노마 카운티도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인데 와이너리가 아마 못해도 100개가 넘을 거란 말이죠. 다 가볼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돌아보면서 구경도 좀 하고 그중에 한 곳을 투어 신청해서 찾아갑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슈람스버그라는 곳이었는데 스파클링 와인, 그러니까 샴페인 같은 거죠. 이 스파클링 와인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맛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역시 다른 여러 종류의 와인들 비교해 가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번엔 또 다른 와이너리도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투어하면서 제조 과정도 설명 듣고 생각을 했지만 포도를 수확해서 으깨고 또 담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나머지는 자연이 하는 것이죠. 더 빨리 숙성되라고 옆에서 아무리 발 동동 굴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연이 하도록 가만히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성령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발 동동 구른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맡겨드리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마친 게 아니라 LA까지 내려갑니다. 101 그 해안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멋지다고 해서 우리도 약간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언제 여길 또 오겠나라는 생각에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 마침 그날 날씨가 너무 흐린 거예요. 바다가 안 보여요. 웬만하면 날씨가 항상 좋다고 하는데 그날만큼은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또 와야죠. 아무튼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가는 길에 카르멜 미션이라는 유적지를 가는 거예요. 선교 유적이죠. 남아있는 도시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휴양지로 더 인기가 많긴 한데 저희는 미션 도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 카르멜 미션에 들러서 가기로 합니다. 미국 서부에는 이런 미션들이 많아요. 총 21개, 캘리포니아 미션스라고 하는데 18세기 후반부터 하나씩 설립하기 시작해서 19세기 초까지 여러 지역에 후니페로 세라라는 신부님과 스페인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말하자면 유럽 문명화하는 작업을 한 거죠. 유럽의 그 문화를 원주민들이 딱히 원했던 건 아니었을 테지만 어쨌든 성당도 짓고 학교나 여러 시설도 세웁니다. 가축, 곡식, 꽃 그런 것들도 다 들여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원주민들한테는 내성이 없었던
유럽 전염병도 퍼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도 생겨나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미션화된 곳들이 나중에는 뭐 LA,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대도시로까지도 발전을 하죠. 그래서 도시 이름들도 전부 성 프란시스코, 성 야고보, 뭐 사크라멘토, 성사라는 뜻이고, 또 로스앤젤레스는 천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가톨릭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여행 마지막 방문지인 LA에 도착을 합니다. LA는 뭐 제가 예전에 이미 와서 구경할 것들 다 봤고, 사실 여기에 제 친구들, 오랜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우연히 어떤 성당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 신부님들의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며칠 쉬다가 돌아옵니다. 그 중에 미션 한 군데를 더 둘러보는데 바로 산 후안 카페스트라노예요. 산 후안 카페스트라노. 제 세례명하고 같은 이름이죠. LA에서 얼마 안 멀어요. 원래는 샌디에고에 가는 길에 잠시만 둘러가보자 뭐 그랬는데 저는 전에 와본 적이 있고 다른 두 신부님들 처음인데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서 결국은 우리 그냥 여기 하루 종일 이 산 후안 카페스트라노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전 스페인식 성당이랑 앞들 뒤뜰 까지 방문객들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놓고 있어요. 원래 바실리카였던 곳도 이렇게 있는데 19세기 초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 자체도 작은 도시인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주 괜찮은 곳이에요. 혹시 LA 가실 일 있으면 한 반나절 정도 시간 내셔서 여기 산 후안 카페스트라노 미션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여름 휴가로 다녀왔던 곳들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사진도 다시 꺼내보고 하니까 바로 엊그제 다녀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 이상빈 신부님하고 또 박효식 신부님과 함께여서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계시면 이렇게 국내 안에서도 흥미로운 것들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씩 여유를 내셔서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여행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